달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긴 한데 일단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같이 한번 추론해보는 정도로 저는 일단 한번 제 멘트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면마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말초성인데요. 말초성 안면마비는 거의 대부분이 특발성이라 그래서 원인이 크게 없는 패턴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기보다는 그냥 피로라든가 과로, 어떤 또는 뭐 긴장, 그다음에 얼굴 굳어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른쪽이 말초성이고 왼쪽이 중추성인데 잠깐 끊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마 주름이 중추성은 똑같이 양쪽 다 잡혀 있고 오른쪽은 한쪽만 잡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입술은 똑같은 표시긴 합니다만 사실 입술 주름도 말초가 조금 더 표가 나게 잡히긴 하는데요. 일단 대충 이마 주름에서 조금 표가 말초성은 아픈 쪽이 훨씬 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마비하고 관계없이 주름 잘 잡히는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잠깐 먼저 말초성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특발성의 원인이 좀 더 많은데 그 특발성은 특별히 뭐 우리가 말하는 기저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기보다는 피로라든가 찬데 몸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기온 차이가 나는데 좀 있었다라든가 뭐 우리 옛말에 찬 무슨 돌 같은 그런 데다가 머리 얼굴 올려놓고 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입 돌아간다는 말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온도 차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요. 어떤 온도의 차에 따른 순환 장애로 근수축이 확 일어나는 형태의 패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된 형태의 패턴이 되는지, 그래서 균형이 깨어졌을 경우에 안면마비 잘 발생하고, 보통 이런 안면마비는 보통 지금처럼 가을, 지금 마침 또 전화 주신 이분 가을철에 전화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안면마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풍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팽창되어 있던 혈관이 어떤 순간 확 수축되는 형태의 패턴이 보일 경우가 이제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식의 순환장애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근데 보통 특발성의 안면마비를 우리가 벨마비라고 표현하는데, 벨마비는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내비둬도 뭐 맥시멈 한 달, 보통 한 열흘 정도 안쪽으로 급격한 호전을 보이는 형태의 패턴들도 있고요. 그냥 그렇진 않고 석 달 이상 가는 형태로 서서히 좋아지긴 하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되면서 약간의 후유증 남아있는, 약간의 후유증을 하면 이마 주름이 제대로 안 펴지거나 눈이 제대로 안 감기는 게 약간씩 남아있거나 입술이 뭔가 비치거나 하는 형태의 패턴들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벨마비라고 하고요. 말초성 우리가 말하는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이 있는 형태의 안면마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상포진이 겸해 있는 경우들인데,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절을 따라서 어떤 식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서 생기는 어떤 질환인데,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먹게 되면 일종의 마비가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얼굴 쪽으로 오게 되는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람세이 헌트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의 질환이 귀 뒤쪽에 있는 안면신경 쪽으로 차지해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대상포진성 안면마비라고 하죠. 근데 일단은 이분은 지금 몇 달 전부터라고 했죠.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이면 사실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단순에 해당되는 말초성 안면마비인지는 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유가 조금 더 오래가는 형태의 단순 벨마비일 수도 있고, 왜냐면 람세이헌트라 그러면 몇 달 갈 리가 없이 아주 심하게 통증 더 오면서 대상포진이니까 통증이 심하게 와야 되는데 그건 없다고 하셨으니까 람세이헌트는 아닌 것 같고요. 대상포진성은 아닌 것 같고, 벨마비 중에서도 좀 아주 예후가 안 좋은 패턴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약간의 중추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중추성에 해당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뇌병변인 거죠. 그러니까 살짝 풍이 왔다 가는 형태거나 뭐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 쪽에 조금이 약간 무슨 식이든지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더 상위 분절에 해당되는 포인트에서 마비감이 왔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추성 안면 마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술이 막 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말초성에 비하면 심하게 돌아가는 형태는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중추성 질환이니까 뭔가 전신적인 질환이 하나씩 있을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발음을 하는데 약간씩 좀 새는 느낌이 있다라던가, 또는 뭐 그 발음과 관계없이 저희 뭔가 약간 좀 몸의 균형이 좀 안 맞는 형태로 보행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초성에 해당되는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이 좀 잘 안 감기면서 뭐 조금 눈물이 잠깐 더 나는 형태, 눈이 안 감기면 자꾸 바람이 들어가니까 눈물 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만 안구가 눈이 돌아간 형태도 사실 마초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안 돌아가는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은 잘 돌아갑니다. 안구는 또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마주름 나오는데 이마주름은 정상이시고 그래서 크게 만일에 뇌병변 쪽으로 왔다고 하는 형태라 그러면 또 와닿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살짝 왔다 가는 형태, 살짝 뭐가 왔다 갔어요 하는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중추성이긴 한데 크게 표가 안 나는데 안면 마비는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는 이제 뇌를 한번 찍어보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뇌 MRI 찍었더니 이제 보통 이제 양방 선생님께서 풍이 살짝 왔다 갔는데 큰 문제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라는 식의 하는 경우들이 보통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금 전화 주신 그러니까 상담하신 분께서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는 잘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저는 안면마비긴 한데 아주 살짝 약하게 왔다가 중추성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원장님들에게 또